다음 콘텐츠 뭐 하지? 아, 고민돼. 어? 오늘의 주제, 기침. 맥도날드.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홍초 마시며 굿잠 잘래?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내각개론입니다. 초창기의 설립한 창업주와 지금의 맥도날드를 만들어낸 실질적인 창업주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맥도날드의 창업과 확장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설립 창업주는 리처드 맥도날드와 모리스 맥도날드입니다. 이 둘은 형제인데요. 1933년에 극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4년 동안 극장 사업을 합니다. 근데 폭망했어요. 그냥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내가 학개론. 그런데 문득 딱 생각이 딱 든 겁니다. 아, 극장보다는 그냥 극장 앞에 핫도그 가게가 장사가 더 잘 되는 해. 1937년에 핫도그 판매점을 열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진작에 이거나 하지. 그러다가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햄버거 가게를 하나 1948년에 오픈하는데 이게 맥도날드 바베큐였습니다. 당시엔 패스트푸드란 개념이 없어서 2, 30분, 40분 걸리기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속도죠. 맥도날드 바베큐는 차별화되었던 게 굉장히 빨랐습니다. 식기 대신에 종이나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편리했어요. 셀프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가를 낮췄다고 합니다. 단돈 15센트로요. 햄버거 가격이. 당시에는 직원이 주문을 받으면 뚝딱뚝딱 나오는 게 속도부터 굉장한 혁신이었습니다. 마치 포드 컨베이어 시스템처럼요. 장사는 불티나게 굉장히 잘 팔립니다. 여기에 힘을 얻어 프랜차이즈 한 10개 정도를 냈었는데 폭망합니다. 본전과는 다르게 이익이 많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프랜차이즈의 생명이보다 어느 지점을 가나 동일한 퀄리티의 맛을 유지시켜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되는 게 관건인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냥 개판인 거죠. 맥도날드 형제는 사업 확장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때 1954년에 실질적인 창업주의자 지금의 맥도날드 세계화를 만든 레이 크록은 빠르지 뭐 가격도 착해 편리해 햄버거와 밀크쉐이크를 살려고 손님으로 바글바글한 걸 보고 이 매장을 전국의 도로변에 목 좋은 곳에 세우면 대박난다고 생각을 해서 맥도날드 형제를 설득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동업자가 되는 거죠. 계약의 조건은 매장 이름, 메뉴, 매장 구조, 운영 방식, 금색에 노란색, 아치까지도 맥도날드 형제가 쓰는 거랑 그대로 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야 오리지널 맛이 나오고 퀄리티가 유지되니까요. 내가 학개론. 그때 레이 크롱의 나이가 53세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65세 은퇴 나이입니다. 당시 고령이었죠. 당시에는 아내와 친구들은 정말 멱살을 잡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박의 필이 딱 꽂힌 레이 크록은 당연히 두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1년 동안의 준비 끝에 1955 버거죠. 1955년 4월 15일 시카고 디플레인스의 맥도날드 1호점을 오픈합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버거 이름도 1951 정도이니까요. 레이 크록은 영업사원 출신답게 직원들이 싫어했겠지만 매일 1호점에 출근해서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청소, 매뉴얼, 위생상태,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 등을 브랜드의 정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1955년 1호점 오픈 후 1959년 불과 4년 만에 100개를 오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매장은 많은데 문제는 뭐다? 각 지점의 로열티가 싸서 본점의 마진 영업이익이 많이 적어서 전략을 수정합니다. 맥도날드 본사가 직영 매장을 매입해서 이 매장을 점주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매달 임대료와 로열티가 포함이 돼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의 직영점, 이런 시스템이죠. 스타벅스도 직영점이죠. 이때부터 맥도날드는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가게를 임대하는 부동산 회사라는 그런 평가도 듣게 됩니다. 1958년 1억 번째 햄버거 판매를 달성하고요. 1959년엔 100호점 오픈, 1960년에는 무려 매장이 200개를 돌파합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과인데 레이 크록의 야망은 더 컸습니다. 맥도날드의 황금 아치를 교회 십자가만큼 미국에 세운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와, 교회가 몇 개인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햄버거 학교를 만들어서 약 39명의 교수진이 지금의 OJT 교육처럼 매장의 전 관리자인 매니저, 예비 점주들에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매장 관리, 노무, 고객 관리, 품질, 실전에 바로 투입돼도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햄버거 전공, 프렌치 프라이 부전공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치킨대학의 원조가 여기인가? 내가 학개론. 레이 크록은 사업의 방향과 모토가 맥도날드 형제와 많이 달라서 자주 의견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역사적인 새로운
새로운 계약을 1961년에 맥도날드 형제와 맺는데 내용은 브랜드 사용료로 매출의 0.5%의 로열티의 권리를 포기하고 현금으로 270만 달러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당시에는 15년 정도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레이크록의 변호사는 말렸는데 레이크록은 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의 상표권, 황금아치, 조리법 등 모든 권리를 레이크록이 독점하게 됩니다. 야, 저 같으면 그냥 로열티 받고 했을 텐데 재계약도 안 할 텐데 지금 같으면 매년 1억 불 이상의 고정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보살인가? 진짜 맥도날드의 주인은 레이크록이 되고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1966년 주식을 상장을 했고 자료에서 보니까 그때 시가총액이 한 달 만에 2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광고로 노동자들이 싸고 빠르게 먹는 인식에서 가족적인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빅맥은 1986년에 출시되었고 이 빅맥은 펜실베니아 유니언타운 점장 짐 델리게티가 만든 게 불티나게 팔려서 음식 메뉴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빅맥은 출시 1년 만에 50억 개가 팔린 주력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빅맥 지수가 있어서 그 나라의 물가를 측정하는 척도로 쓰기도 합니다. 1976년 맥도날드는 22개국 약 4,200여 개의 10억 불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1977년 맥도날드 후계자로 터너에게 물려주는데 이 사람이 맥도날드 1호점의 종업원 출신입니다. 1호점 종업원이 훗날에 회장이 되다니 이래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되는 겁니다. 이후에도 고령의 휠체어를 타고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새로운 가맹점 오픈 첫날에 실적 보고도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열정 대단합니다. 모리스 맥도날드는 1971년 사망을 하고 리처드 맥도날드는 1998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1984년 1월에는 레이크록은 83세의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레이크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객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패스트푸드점은 성공한다. 남의 시간을 1분 낭비할 때마다 나의 수익은 1달러씩 줄어든다. 내가 학개론. 남들은 은퇴해서 새로운 창업을 할까? 자영업을 할까? 주식을 할까? 고민하는 시점에 사업을 열정적으로 일으킨 그런 열정과 노력은 정말 본받아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크록의 이야기는 2016년 영화 파운더에서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학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